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현재 해외 사이트에서 라프텔의 떡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정말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일당은 라프텔에서 조이보이의 무슨 이야기를 받는지 모두 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로저 일당 중 샹크스와 버기만이 라프텔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라프텔에 도달하기 전 버기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다른 도시의 항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버기와 절친이어서 그런지 자기가 버기를 간호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원피스 애니에서는 라프텔에 도달하기 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버기가 열병에 걸렸다고 중요하게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선 이게 라프텔의 떡밥이라고 합니다. 버기가 열병에 걸린 이유가 즉 라프텔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극장판을 제외하곤 로저 일당 중에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버기 한 명뿐이죠. 그래서 버기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듯한 연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라프텔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기는 라프텔에 도달하기 직전에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게 이유가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차에서 정말 우연히도 오뎅의 아내도 열병에 걸려 와노쿠니에서 쉬기로 하죠. 정말 신기하게도 오뎅의 아내 토키도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열매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 시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다 선생이 같은 회차에 토키와 버기를 라프텔에 도달하기 전 중간에 하차를 시켰습니다. 저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오다 선생께서 일부러 넣은 복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도 해외 사이트에 나왔는데 현재 악마의 열매가 어디서 탄생했는지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들은 무수히 많이 나왔죠. 태양의 나무 이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추측과 아니면 이무가 오타마처럼 열매를 생산한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온 떡밥에 따르면 악마의 열매 도감은 세계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루피가 각성을 하자 태양의 신 니카 열매를 세계 정부가 고무고무 열매 이름으로 일부러 등재했다는 게 나왔죠. 즉 악마의 열매 도감을 세계 정부에 의해 등재했다면 악마의 열매를 탄생시키는데도 세계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하자면 일단 악마의 열매는 세계 정부가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 힘을 키워 조이보이 세력과 전투를 해 공백에 100년이 생기고 조이보이는 라프텔로 도망쳐 포네그리프를 새기고 그때 세계 정부 세력이었던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못 들어오게 라프텔에 그런 설계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태양의 신 니카라는 게 밝혀져 태양의 신 능력 중 열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루피가 해적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라프텔에 들어가냐고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루피는 현재 세대 조이보이며 태양의 신 니카임으로 열병에 충분히 면역이 있을 거란 소리입니다. 조이보이도 라프텔에 도달해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사람 열매를 먹은 초파의 힘입니다. 초파는 내가 만병통치하게 된다고 힘찬 포부를 보였는데 이 복선이 라프텔의 열병약에 충분한 떡밥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라프텔 떡밥의 근거를 더 대자면 카이도우의 대사에 능력이 세계를 제패할 리 없으며 패기가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다 선생님께서는 괜히 이 멘트를 남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즉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라프텔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상한 마법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원피스 고대병기 분석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대병기는 이거라고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와는 다른 내용이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 위에 올려놨으니 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사이트에선 고대병기는 이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병기가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게 포세이돈 시라오시밖에 없습니다. 플루톤은 고대 전함이라는 사실과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와노쿠니에 플루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현재 해외 사이트에서는 에넬의 벽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벽화를 보자면 처음엔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우주선 안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엔 이상한 생물체들이 있죠. 여기서 고대병기를 암시하는 그림이라고 주장하는데 밑에 생물체는 포세이돈, 그 위 전함은 플루톤이라고 하고 그리고 태양을 표현하는 그림이 우라노스라고 하죠. 현재 우라노스는 작중에서 간접적으로 나온 떡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나미가 아니냐 등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론을 봤을 때 태양의 신이 즉 우라노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무고무 열매가 태양의 신 니카 열매라는 게 밝혀졌을 때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 정부는 이 태양의 신 니카 열매를 세상에 감추려고 했습니다. 왜냐 정말 터무니없는 힘을 가졌다고 말했죠. 그리고 800년 전 사람인 조이보이는 루피라고 지니샤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조이보이는 신기하게도 고대 생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고대병기 시라오시와 그리고 800년 전에 살았던 지니샤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작중에서는 태양을 언급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섬 주민이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섬에서부터 정말 많은 언급이 나왔죠. 두 번째는 티치와 에이스의 싸움 장면입니다. 에이스가 염제를 발동하고 티치가 이런 대사를 날렸습니다. 태양인가 어둠인가라는 대사죠. 세 번째는 써니오입니다. 써니 즉 태양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괜히 써니오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태양의 나무 이브입니다. 넵튠의 대사에서 태양의 나무 발언과 태양의 은혜 발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 해적단입니다. 징베가 속해 있었던 해적단이며 그 선장인 피셔 타이거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5년 전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세계 귀족의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온 세계의 옛 노예로부터 칭송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세계 귀족의 노예를 해방시킨 이후 자신을 따르는 동생들과 어인섬 출신 노예들을 규합하여 태양 해적단을 결하고 죽는 순간까지 오토이메와 다른 방법으로 어인과 인어의 존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태양이란 단어와 해방이라는 단어와 계속 결합이 됩니다. 정말 태양의 신 니카 열매가 우라노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요하다고 떡밥을 계속 날렸다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고대병기를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원자랄이었습니다.